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비가 내리고 있었다. 커다란 영정 속의 남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얼굴엔 슬픔보다 긴장이 짙게 깔려 있었다. 윤서, 한도연의 막내딸.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아버지의 관 앞에 섰다. 유리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향을 꽂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네요. 그녀의 말처럼 한도연 회장은 생전의 거대한 그룹의 창립자이자 냉혹한 결정권자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가족들은 이미 유산 분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장례식 마지막 날,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 오성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회장의 유언장을 맡고 있던 인물이었다. 모두들 모이셨습니까? 유언은 회장님께서 직접 자필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장남 재혁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아내 수지는 잔을 들고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윤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변호사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한도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나는 내 전 재산을 세 자녀에게 균등히 분배하되 단 하나의 조건을 남긴다. 유산의 절반은 진실을 밝힌 자에게 주겠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진실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재혁은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버지가 무슨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 부분은 회장님께서 생전에 저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진실은 오래된 그림 속에 있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수진의 손에 들린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만이 그 그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후 윤서는 혼자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한도연의 냄새로 가득했다. 가죽, 먼지, 그리고 비닐. 벽에는 수십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점, 오래된 유화 한 장에 미세한 칼 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부분을 눌렀다. 탁 소리가 나며 그림의 뒤가 조금 들렸다. 그 안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숨겨져 있었다. 노트의 첫 장에는 단 한 문장.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윤서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가 평생 사랑을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노트를 덮으며 혼잣말했다. 아버지, 당신이 숨긴 진실, 제가 찾을게요. 하지만 그 순간 서재 문틈 사이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윤서가 고개를 돌리자 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 안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누군가가 그녀보다 먼저 이 노트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유산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균열이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오래된 비밀이 스며들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후 한도연의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안에선 이미 침묵보다 위험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다. 윤서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노트를 다시 펼쳤다. 거기엔 숫자, 날짜,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니셜들이 적혀 있었다. M, 그리고 J.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야. 사람의 이름이야.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그녀를 용서하지 마라. 윤서는 노트를 덮으며 서재 창밖을 바라봤다. 그 순간 마당을 가로지르는 수진의 모습을 발견했다. 수진은 한도연의 며느리이자 재혁의 아내. 그리고 그 미묘한 눈빛 속엔 무언가를 숨긴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거울 앞에서
긴 머리를 묶었다.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우, 그림은 처리됐어. 하지만 그녀가 찾았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수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녀가 누군데?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윤서. 그 이름이 뜨자 수지는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이상한 질투와 공포가 섞인 눈빛이 있었다. 역시 시작됐네. 윤서는 다음 날 아버지의 그림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미술관을 찾았다. 그 그림은 한도연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작품, 금지된 정원이었다. 미술관 큐레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그림은 회장님이 직접 그리신 겁니다. 윤서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직접요? 네. 30년 전쯤 누군가를 모델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윤서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그건 젊은 여성의 초상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어쩐지 수진을 닮아 있었다. 그날 밤 윤서는 그룹의 내부 비서였던 정우를 찾아갔다. 그는 회장의 개인 일정과 메모를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그림 모델,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정우는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그 그림을 숨기려 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죠. 윤서는 물었다. 혹시 수진 씨와 관련이 있나요? 정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윤서는 수진을 우연히 마주쳤다. 집안 정원, 떨어지는 낙엽 사이로 마주한 두 여자의 시선이 교차했다. 서재에 들렀다면서요? 그림이 신경 쓰였어요. 괜한 호기심은 다치는 법이에요. 수진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그걸 밝히는 게 제 몫이죠. 그날 밤 폭우가 내렸다. 정우의 차가 언덕길에서 전복됐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윤서는 뉴스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정우의 주머니에서 찢겨진 종이 한 조각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림 속 여인은 살아있다. 엔딩 내레이션. 비밀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다. 한도연의 유산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유산을 열 열쇠는 이미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림자는 빛이 닿을수록 더 짙어진다. 정우의 사고 이후 윤서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계속 한 문장이 맴돌았다. 그림 속 여인은 살아있다. 정우는 누구를 말한 걸까? 그림 속 여인은 정말로 존재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 그림을 평생 숨겨야 했을까? 윤서는 노트와 그림의 흔적을 하나하나 엮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재에서 발견한 이니셜 M과 J를 중심으로 자료를 뒤졌다. M은 여러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었지만 J라는 이름은 거의 하나뿐이었다. 정민경, 아버지의 비서였고 지금은 그의 후처, 즉 윤서의 새엄마였다. 윤서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어린 윤서의 생일 파티 사진. 그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게 바로 민경이었다. 그녀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새엄마로 변해 있었다. 그림의 모델이 민경 씨였던 거야. 그녀의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가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노트 속에 또 다른 글귀가 떠올랐다.
그녀를 용서하지 마라. 다음 날 윤서는 아버지의 오래된 별장으로 향했다. 노트에 적힌 숫자들 중 하나가 그 별장의 주소 코드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별장은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먼지투성이었다. 윤서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이미 멈춰 있었다. 하지만 서랍 속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봉투에는 낯익은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윤서에게 내가 이걸 본다면 이미 늦었을 것이다. 윤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민경을 믿지 마라. 내가 사랑했던 건 그녀가 아니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키지 못한 또 하나의 이름이다. 편지의 끝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민경과 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9년 6월 M과 J의 아들 승아. 윤서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입술로 은조렸다. 승아? 그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가족의 족보와 신문기사 그리고 오래된 인사기록을 뒤졌다. 그 결과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한승아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와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인물은 30년 전 출생 직후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죽은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윤서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기 시작했다. 그림 속 여인 민경, 그리고 숨겨진 아이 승아.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윤서는 놀라서 편지를 품속에 숨겼다. 윤서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회장 집안의 법무 담당이자 최근 상속 절차를 관리하고 있는 변호사 오성재였다. 이런 곳엔 왜 계십니까? 회장님이 생전에 사용하던 별장은 접근 금지입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윤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진실을 찾아야 하니까요. 성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진실이란 건 누군가에겐 상속보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윤서 씨. 성재가 떠나고 난 뒤 윤서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누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 이제는 전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경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고급 향수 냄새와 함께 오래된 앨범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민경과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윤서는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엔 민경, 그리고 한도현 회장과 어린 윤서, 그리고 낯선 남자아이가 함께 있었다. 윤서는 얼어붙은 듯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얼굴은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엔딩 내레이션. 진실은 가까이에 있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보지 못했다. 윤서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유산의 열쇠는 돈이 아니라 핏줄과 거짓의 이름에 있었다. 인트로 내레이션. 진실은 종종 피를 대가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피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흘러나온다. 정우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참석자는 몇 명뿐이었다. 윤서는 검은 우산을 쥔 채 빗속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영정이 아닌 장례식장 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 수진이 서 있었다. 수진은 검은 베일을 쓴 채 차 안에서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윤서는 확신했다. 정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야. 며칠 후 윤서는 교통사고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보고서엔 단 한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브레이크 오일에 이상한 잔류물 발견. 화학 분석 진행 중. 윤서는 보고서를 복사해 들고 나왔다. 그리고 변호사 오성재의 사무실로 향했다. 정우 씨 사건 뭔가 이상하죠? 교통사고라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 회장님 유언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윤서는 조심스레 노트를 꺼내 보여줬다. 성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이건 어디서 난 겁니까? 아버지의 서재에서요. 정우가 죽기 전까지도 이걸 찾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성재는 말끝을 흐리며 손끝으로 노트의 일부를 가리켰다. 거기엔 S-425라는 코드가 적혀 있었다. 이건 회장님의 개인 계좌 코드 중 일부군요. 근데 이 코드는 사라진 계좌입니다. 유상과는 별도로 움직였던 자금.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숨겨진 재산? 아니요. 그럼 뭐죠? 숨겨진 사람입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자택의 방 안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정우 일은 끝났어. 더는 문제 없어.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 아이에 대해서는요? 그 아이는 아직 안 움직였어. 하지만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게 끝나. 수지는 손가락으로 커튼을 비틀며 물었다. 그 아이가 윤서인가요?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지.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엔 슬픔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결국 회장님도 날 못 지켰군요. 며칠 후 윤서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하나의 USB를 발견했다. 검은색 케이스에는 에메게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컴퓨터에 연결하자 암호 입력창이 떴다. 윤서는 노트에 이니셜을 입력했다. MJ. 잠시 후 하나의 영상 파일이 열렸다. 화면 속에는 한도연 회장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병색이 짙었다. 민경, 그리고 윤서야.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죄다. 정우는 진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면 죽을 거다. 윤서는 숨을 멈췄다. 예언처럼 회장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누군가는 피를 흘릴 거다. 그리고 그 피가 멈출 때 너희는 알게 될 거다. 유산의 진짜 의미를. 영상이 끝나자 화면이 꺼졌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누가 죽을지도. 밤이 깊었다. 윤서는 정우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했다. 그의 휴대폰 위치 기록에 따르면 사고 직전 그가 방문한 곳은 그룹의 옛 창고였다. 윤서는 손전등을 들고 그곳으로 향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썩은 냄새가 났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액자 속 사진에는 젊은 한도연 회장과 민경, 그리고 정우가 있었다. 정우의 나이는 17쯤. 정우가 아버지와 민경의 아들이었어?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윤서가 몸을 돌리자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그건 수진이었다. 찾았네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봐선 안 되는 거예요.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정우를 죽인 건 당신입니까? 수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아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윤서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서던 순간 수진은 가방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그 창고 오래됐죠? 아마 지금쯤 가스가 새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함정이에요. 진실을 찾는 사람은 모두 불타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수진의 말이 끝나자 창고 한쪽에서 불꽃이 번쩍였다. 윤서는 급히 문을 향해 뛰었고 그 순간 폭발음이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노후 창고 폭발 사고라고 보도했다. 사망자는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한도연 회장의 서명이 새겨진 열쇠 하나가 발견됐다. 윤서는 그 열쇠를 쥔 채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옆에는 성재가 서 있었다. 이건 정우의 차에서 나온 겁니다. 회장의 열쇠? 네. 유 원장을 열 마지막 열쇠일 수도 있죠. 윤서는 열쇠를 꼭 쥐었다. 손바닥에 피가 배어 나왔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의 유산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피의 계약이었어요. 엔딩 내레이션. 유산은 피로 쓰였다.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숨었다. 그리고 남은 자만이 그 피의 흔적을 따라 걷게 된다. 윤서는 이제 알았다. 진실의 값은 생명이라는 것을. 피보다 진한 것은 믿음이라 했다. 하지만 피가 거짓이라면 믿음은 무엇으로 남을까? 폭발 사건 후 윤서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비밀, 정우의 죽음, 그리고 수진의 경고. 모든 조각이 머릿속에서 부딪혔다. 그녀는 병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밑은 푸르게 꺼지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윤서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오성재가 함께 들어왔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입니다. 윤서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 검사는 아버지의 유품에서 나온 머리카락과 그녀의 DNA를 비교한 것이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종이 한 장이 세상을 바꿔놓았다. 부녀관계 부적합. 윤서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종이는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 종이 위로 윤서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럼 나는 회장님의 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성재가 대신 입을 열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민경 씨의 아이지만 아버지는 정우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윤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같은 사람이라니 정우가. 그래요. 정우는 윤서 씨의 오빠였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리 위에서 불빛이 흔들리며 모든 것이 기울어지는 듯했다. 그럼 내가 사랑한 사람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피로 쓰인 유산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 그의 죄악이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다. 며칠 뒤 윤서는 민경을 찾아갔다. 그녀는 오래된 별장의 마루에 앉아 있었다. 빛 한 줄기만이 창을 통해 들어와 민경의 흰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엄마, 왔구나. 민경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정우, 오빠가 내 오빠였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난 그걸 평생 숨기며 살았지. 왜요? 왜 그런 비밀을? 너를 지키고 싶었어. 회장님은 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 했어. 윤서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정우를 버렸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죄이기도 했어. 난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감당 못한 건 죄예요, 엄마. 민경은 고개를 떨궜다. 맞아. 그래서 난 그 아이의 생일마다 그 창고 앞에 갔어. 내 아버지는 그걸 알고 유언을 남긴 거야. 진실이 드러나면 피를 흘릴 것이다. 결국 그 피가 내 아이들의 것이었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 한켠이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다. 사랑했던 사람은 오빠였고 믿었던 어머니는 가해자였다. 모든 진실이 유리처럼 깨지며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파편은 모두 윤서의 손끝을 베었다.
그날 밤 윤서는 다시 회장의 USB를 재생했다. 그 안엔 보지 못했던 두 번째 영상 파일이 있었다. 화면 속의 회장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야, 이걸 보는 내가 내 피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넌 내 유산이 맞다. 내 피보다 강한 진실을 이어받을 자. 진실을 감추는 자는 가족이 될 수 없다. 피가 아니라 진심이 유산이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당신은 결국 이걸 알게 하려고 한 거군요. 그녀는 다음 날 오성재에게 말했다. DNA 검사 결과 언론에 공개하세요. 그럼 회사는 무너질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가짜 가족으로는 더는 살 수 없으니까. 오성재는 잠시 윤서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한도연 회장 사생아 논란, 그룹 후계자 DNA 불일치. 뉴스 속 화면에 윤서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밤이 되자 윤서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다. 흰 셔츠에 핏자국이 묻은 채였다. 드디어 터뜨렸네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예요. 무슨 소리죠? 회장님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증명하는 열쇠.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당신이 쥐고 있죠. 수지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진실을 밝히면 나도 끝나요. 하지만 당신도 끝나요.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같이 끝내요. 그래야 진짜 시작이 되니까. 엔딩 내레이션. 유리는 깨져야 비로소 빛을 반사한다. 그리고 그 빛은 거짓된 가족의 얼굴을 비춘다. 윤서는 이제 깨달았다. 피보다 무서운 건 피로 이어진 거짓이었다. 한 가문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깨지는 건 금과 유리 같은 가족의 외피가 아니다. 그 안에서 숨쉬던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갈라진다. 언론이 윤서의 DNA 검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날, 한도연 그룹 본사는 마비 상태였다. 이사회, 임원,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혼란 속에 있었다. 장남 재혁은 화가 난 얼굴로 사무실 문을 쾅 닫았다. 그의 손에는 수진과 관련된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내 계획을 무너뜨렸어. 이제 끝까지 가야 해. 수진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윤서에게 향한 경고와 협박이었고 그 경고는 진실을 향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의 USB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안엔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영상이 있었다. 화면 속의 한도연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야, 피보다 진한 진실이 있다. 넌 그 진실을 쥐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내 선택이다. 윤서는 숨을 고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버지. 이제 끝낼게요. 그녀는 민경과 재혁 그리고 수진의 동선을 모두 확인했다. 가족 간의 균열이 깊을수록 그녀는 더 강해졌다. 재혁은 사무실에서 폭발했다. 아버지의 딸이란 게 말도 안 돼. 이 유산은 내 거라고. 하지만 윤서는 전화 한 통으로 재혁을 조용히 제압했다. 지금 나에게 달려들면 모든 진실이 공개돼요. 그리고 당신도 끝나요. 재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자 윤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가족이란 이름은 무너졌어요.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에요. 진실을 이어받을 것인지 거짓을 지킬 것인지. 한밤중 윤서는 민경과 마주 앉았다. 별장은 텅 비어 있었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민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너를 지키려 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내 삶을 이용했지. 나는 그저 살아남으려 한 것뿐이야. 윤서는 침묵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엄마, 이제 끝내야 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숨기고 죽이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일은 없어요. 민경은 눈을 감았다. 그래, 내 딸 내가 나보다 강하구나. 그날 밤 윤서는 수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숨기려던 진실, 이제 공개할 거예요. 도망칠 곳은 없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연락을 끊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유령처럼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언론과 법무팀을 통해 회장 유산에 숨겨진 진실이 공개되었다. 한도연 회장이 남긴 그림, USB, 노트와 함께 모든 숨겨진 관계와 혈연이 드러났다. 재혁은 공황 상태였고 민경은 과거를 모두 인정했다. 윤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차분히 말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감춰진 죄는 이제 끝입니다. 엔딩 내레이션. 가문은 무너졌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윤서는 서 있었다. 피로 얼룩진 진실과 깨진 유리 속 가족을 뒤로하고 그녀는 이제 선택할 준비를 했다. 남은 것은 유산이 아니라 진실의 계승이었다.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유산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리고 그 빛은 때로 사람들을 태운다. 유산 공개를 위한 밤, 한도연 그룹 본사 로열홀. 모든 가족과 핵심 관계자가 모였다. 조명은 차갑게 빛나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장남 재혁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자리했다. 그의 눈빛은 긴장과 분노로 흔들렸다. 수지는 그의 옆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이미 오래된 불안을 감추고 있었다. 윤서는 홀 중앙에 서서 침착하게 말했다. 오늘 밤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사 오성재가 유언장을 들고 천천히 읽었다. 한도연 회장은 생전에 이 유산을 단순한 금전적 상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산은 가족의 죄와 진실을 밝히는 시험이었습니다. 홀 안이 술렁였다. 재혁은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말도 안 돼. 돈은 내 거라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윤서가 말했다.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외면하면 아무도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성재가 USB를 연결하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아버지 한도연의 마지막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유산의 절반은 진실을 밝힌 자에게 돌아간다. 나의 죄, 나의 사랑, 나의 거짓 모두가 드러날 것이다.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진실을 쥐게 될 것이다. 영상이 끝나자 호라는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윤서는 결심했다. 그녀는 한 장의 사진과 노트를 들고 재혁과 수진 앞에 섰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 여인, 숨겨진 아이,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 이제 거짓으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수지는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그걸 공개하면 너도 끝나. 유산은 물론 내 삶까지 다 망가져. 윤서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같이 망하죠. 그래야 진실이 살아남으니까. 화면에는 민경, 정우, 그리고 과거 회상의 사진과 기록이 차례로 뜨기 시작했다. 모든 가족의 숨겨진 관계가 공개되었다. 재혁은 분노로 몸을 떨며 말했다. 이럴 수는 없어. 내 가족, 내 유산이 어떻게 해. 내 가족은 이미 깨졌어. 윤서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선택뿐입니다. 진실을 이어받을 것인지 거짓을 지킬 것인지. 홀 안의 공기는 무겁게 얼어붙었다.
민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윤서를 바라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마지막으로 오성재가 유언장의 마지막 장을 읽었다. 진정한 상속자는 내 피를 이어받은 자가 아닌 내 죄를 마주하고 진실을 밝힌 자다. 이 유산을 가진 자는 앞으로 나의 잘못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릴 책임이 있다. 호란의 모든 시선이 윤서에게 집중됐다. 그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재혁은 좌절과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었다. 수지는 침묵했고 민경은 오히려 안도하는 눈빛을 보였다. 엔딩 내레이션. 유산의 밤은 끝났다. 돈과 권력, 사랑과 배신, 모든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유산을 받은 자가 아니라 진실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한 자였다. 윤서는 홀을 나서며 결심했다. 유산은 끝났지만 진실은 이제 시작이다. 진실은 때로 무겁다.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상속자가 된다. 상속의 밤이 지나고 한도연 그룹의 본사는 새로운 공기가 감돌았다. 진실이 드러난 후 가족들은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재혁은 회사를 떠났고 수지는 자취를 감췄다. 민경은 오랜 침묵 끝에 윤서에게 다가왔다. 내가 진정한 상속자야. 나보다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현명하구나. 윤서는 잠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예요. 남은 건 유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름과 진실이니까요.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노트와 USB를 정리했다. 모든 기록과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진실이 드러난 이상 숨길 필요는 없었다. 그날 저녁 윤서는 홀로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과거를 되짚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함과 무관심 속에서 느꼈던 공허함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분명히 알았다. 아버지가 남긴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 내 선택과 책임, 그리고 진실이었어. 윤서는 민경과 함께 외부의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한도연 회장의 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 진실의 책임은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가족의 죄, 은폐된 비밀, 모든 것을 공개하며 앞으로 이 그룹을 정직하게 이끌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윤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엔 결의와 평온이 공존했다. 며칠 후 윤서는 그룹의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 아니라 진실의 상속자로서 자리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모든 어둠과 거짓은 지나갔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윤서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당신의 죄와 진실을 받아 이제 나는 제대로 살아갈게요. 이 유산은 끝났지만 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 순간 멀리서 비가 잔잔히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불빛이 빗속에서 반짝였고 윤서는 그 빛 속에 자신과 가족의 새로운 삶을 그렸다. 엔딩 내레이션.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진실이었다.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진 가족의 역사는 끝났지만 그 진실을 지키고 계승하는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된다. 윤서는 상속자가 되었다. 유산이 아닌 진실의 상속자로서.